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9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벌써 한 주가 이렇게 탁 빨리 가네요. 시간 정말 빠릅니다. 이제 벌써 이제 2021년도도 벌써 반이 이렇게 훅 거의 가는 분위기죠 지금. 다 갔다고 하지 맙시다. 아직 남았다고 해야 될까요? 가는 중이니까 다 갔다고 하면 슬픕니다. 이 시간이 빨리 가니까 야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코로나도 빨리 이런 식으로 빨리 좀 사라졌으면 하는. 이거 빨리 사라지려면 네. 백신을 맞아야죠. 우리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어머니 뭐랬는지 아세요? 어머니라도 맞더니 받았으니. 일이야 두 번째 건 못 맞겠다. 많이 아프셨나 봐. 두 번째 거 안 맞으면 안 되냐. 어머니가 평소에 건강하셨나 보네. 건강하셨네. 젊은이의 마음을 갖고 계셔가지고. 아니 예전에 마차님도 방송국 빠지지 않았어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예. 야, 그러면 마차님이 되게 약해 보이는데 또 네. 내성이 또 되게 센가 봐요. 그리고 몸에 그게 어린아이에 강하다는 거죠, 그게? 그치, 어린아이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나 봐. 한 번은 맞았으니까 두 번째는 모르고는 맞겠는데 알고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좀 아프긴 아프셨나 보다 생각 드는데 또 설득해야죠. 엄마 한 번 맞은 게 아깝잖아 하면서 또 설득해서 그렇죠.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제가 오늘 약간 이게 좀 이게 약간 이게 이거 했잖아요. 이거 다 보죠. 괜히 뭐 왠지 회사원 느낌 좀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 직장인 분들 이렇게 메고 다니잖아요. 아유. 나도 직장 느낌 좀 내려고 오래간만에 이거 한번 카드 하니까 느낌이 좀 사뭇 또 다른데. 자,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또 우리 패널분들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제 옆에는 우리 오사충기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말고사를 막 마치고 돌아온 오사충입니다.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가요? 할 건 다 해. 예. 벌써 이제 방학 앞두고 방통대 그거 얘기하신 거죠? 6과목 중에 4과목은 시험을 못 받고 무슨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근데 주말에 보니까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뛰어갔죠. 오프라인으로 시험 보는 거 뛰어갔는데 뭐 이것저것 이렇게 누르니까 시험 끝났다고. 원래 시험 날짜 금요일 날이었는데 주말에 가갖고 이게 뭔 짓인가 그랬더니 그 밑에 교무실 가갖고 뭐 조정을 해주면서 한 사람 결시생이 생기면 날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간절하게 한 사람 결시생이 생기기를 바랬더니 결시생이 생겨서 시험 보고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잘 봤어요? 어때요? 뭐 시험은 결과는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요. 29일 날 알려준다고 운전면허도 하니까 아니고 어떻게 뭐 교수가 채점도 좀 해야 되고. 너무 하루 빨라가지고 요즘에 뭐 제출만 하면 바로 띡 성적 나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옛날에 그때 그랬어요. 저기 절대평가 때만 그런 건가? 저기 한식 요리사 시험 볼 때 그때 필기 시험 볼 때는 탁 나오더라고 시장에서. 예. 그 바로 이제 제출하고 나가려고 잠깐만요 수료증 받아가셔야죠. 합격인가요? 벌써 합격입니다. 뭐 이렇게. 자, 시험 준비하고 시험 보고 오셨던 우리 또 오사충기님 만나봤고 그 옆에는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 오늘 약간 좀 스타일이 약간 저기 그 삼성 임원 느낌 나네요. 약간. 원래 그랬는데 그 의상에 따라서 새삼스럽게. 네. 사람 뭐 옷에 확실히네요. 따라서 예. 이미지가 확 바뀌나 봐. 그걸 어렸을 때는 몰라가지고 네. 뭔가 쿨한 척 회사에도 막 트레이닝 입고 가고 그러면 트레이닝 입은 사람이 됩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이제 옷을 그러니까 저도 요즘 갑자기 살이 쪄가지고 진짜 제가 진짜 보통 웬만하면 이제 엑스라지 정도 다 입거든요. 라지 정도 입는데 라지 정도 보통 사요. 제가 보통 이제 100 사이즈 입으니까. 근데 좀 끼더라고 사면은 요즘에는 좀 껴요. 그러면 약간 이제 몸매가 좀 드러난단 말이야. 반팔티를 사도.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엑스라지로 사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좀 사이즈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엑스라지거든요. 옷이 좀 크잖아요. 약간 큰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옷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네, 우리나라 작아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그리고 쓸데없이 요즘은 원피스 길이가 너무 길어. 원피스 길이가 130cm 막 이러면 나 이렇게 온다는 거야. 그래요? 너무 짜증나. 아랍에서 이렇게 입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머리부터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머리부터 입는 거 아니에요? 찻도르 뭐 이런 거 찻도르.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다이어트에 또 신세계를 열고 계신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살 잘 빼고 계시죠? 저는 살 빼는 게 아니라니까요.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운동 퍼포먼스를 늘리는 게 네. 목적인 거죠. 그거 말고 또 요즘에는 관심사가 뭐야 이제 그거 늘 하는 거니까 이제 몸을 뺐으니까. 주말에 달리기 하는 거 뭐. 달리기도 해요 요즘에? 달리기? 예. 옛날 안 뛰었잖아요. 계속 이야기 안 했어요. 이렇게 달리기 계속 했는데. 살짝 그 얼굴도 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걷는다 그렇죠. 산책한다라고는 그렇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걷다 보면은 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몸이 가벼워지니까 좀 뛰는 횟수가 늘어났나 보다. 예. 이제 달리기 하신다고 예, 막 예전에. 계속 걷다 보면 몸이 뛰라고 막 말을 합니다. 뛰는 게 싶어서 짱이에요, 뛰기도 짱. 하고. 네, 짱. 왜냐면 뛸 때 내가 몰랐는데 예전에 달릴 때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뛰면서 어깨도 쓰고 고개를 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몸에 좋은 자세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그 뛰는 게 멈추는 순간부터 몸이 망가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목 디스크 없잖아요, 별로. 항상 뛰어댕기니까 애기 그렇죠. 때는 항상 뛰어댕기니까 천지도 건강해. 모르고 혈액순환도 잘 돼, 애기 때는. 그 뛰어다니는 걸 멈추면서부터 몸이 조금씩 이제 굳어가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제가 주제가 날이 날이니만큼 또 엑스파일 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떤 분이 요즘 엑스파일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멀더가 특히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엑스파일로 한번 이야기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순서 추첨해 볼까요? 네. 오늘은 심지어 출력까지 했습니다. 점점 좀 좋아지네요. 그 새날 아닙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저 1번. 쪽번호 나오듯이 딱 1번. 저번 주랑 똑같이 2번은 2번 예, 나오는. 저도 똑같습니다. 이거 4번 이거 왠지 제가 옛날에 3번. 그거 같아. 예. 왠지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예. 동서남북. 예. 동서남북 게임 같은. 자,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회 김일희 편입니다. 엑스파일이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제가 이제 주제를 정할 때마다 이제 좀 혹시 이 주제를 했나? 갖고 오래간만에 이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왜냐면 엑스파일을 왜냐면 생각했다가 안 했던 주제도 많은데 그걸 제가 이제 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그 팟캐스트 들어가가지고 그 새날에 그 예전에 채널 2 채널에 있는 거 싹 봤어요. 엑스파일 이야. 했나? 너무 궁금해. 겹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왜요? 다 봤어요. 기억이 안 날 정도면 겹쳐도 되지.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막 또 봤는데 없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 정도 했을 줄 알았는데 왜냐면 제가 또 예전에 한참 또 그 엑스파일 그 영어 공부하면서 많이 봐가지고 요거 한번 주제로 했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래간만에 이 엑스파일을 또 끄집어내게끔 해주신 분이 있어서 갖고 그분 거 보면서 야 엑스파일로 주제를 삼으면 재밌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봤는데 그 예전에 진짜 원래 엑스파일에 물론 그 외화 엑스파일도 있었지만은 그거보다 더 임팩트가 셌던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연예계 엑스파일. 예. 아시죠? 원래 그게 건가 원조였어요. 찌라시 뭐 이런 거였었죠. 예. 그게 원조인가 같은 시기였나? 그래서 그 미드가 있어서 엑스파일이란 말이 나왔나 모르겠는데 그 엑스파일을 제가 보면서 그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말도 안 돼 막 이런 것도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오래간만에 그분들의 엑스파일을 한 15년 전 얘기더라고요. 근데 아까 왔어. 내가 보면서도 야, 나 지하철 놓칠 뻔했어. 이거 보다가 너무 빠져든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오래간만에 보니 예. 그러니까 왜 재밌냐면 지금 그 스타들의 그 모습하고 이 당시의 모습하고 막 뭔가 매치가 되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거론됐던 사람 중에 아직도 현역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요? 엄청 많아. 그러니까 뭐 일단은 공유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엑스파일이 지금도 재밌구나. 근데 최근에도 보면 요즘에는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엑스파일은 그 광고 회사에서 이 연예인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친구를 광고 모델로 했는데 이 개런티만 까이는 게 아니고 그 CF 제작 비용까지 다 날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잘못 찍으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얘네들이 피해를 안 보려고 조항을 넣는단 말이에요. 계약에다 너 사고 치면 네가 물어내야 돼. 이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용자가 말 한마디 개그에서 잘못해갖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 예. 광고까지 영향. 그렇죠. 이런 예, 경우가 예.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연예인들도 광고 찍는다고 꼭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그 조항이 걸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무섭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저는 뭐 광고 크게 찍을 일이 없지만 찍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왜 팩트를 알아야 되니까. 요즘 시장 어떻게 돌아가냐 했더니 1이야 요즘에는 가슴 눈물 나네. 6개월 이렇게 슬픈 얘기인가요 이게? 슬픈 얘기입니까? 자, 6개월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보통 6개월 1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보통. 근데 요즘에는 3개월이라는 거야. 짧아졌구나. 짧아졌어요. 왜 형 이렇게 짧아졌어? 그랬더니 짧아졌대요. 근데 그게 나는 배우들도 좀 싫어할 줄 알았더니 안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부담이 차라리 길면 차라리 오히려 부담되는 거야. 음. 광고 기간이 빨리 끝나야 좋아.
끝나고 재계약하고 그래 편하게 사고도 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 칠거 준비해놨다가 광고 다 계약 끝나면 그때 몰아서 터뜨릴 수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껴있으면은 막 위약금 물어주고 뭐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돈도 돈이지만 그 제품의 이제 이미지까지 영향받는 거지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연예부 기자 그다음에 방송 MC들한테 다 알아봐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연예인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근데 단순히 그냥 뭐 그래서 기업에서 그거를 조사하는구나. 조사한 거예요. 그 광고 이미지 때문에. 나는 증권가에서 왜 저게 돌까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그게 또 기업하고 연관이 있네요. 광고업체니까 여기서 이제 광고 찍을 때 제안을 하겠죠. 이 배우가 어떻습니까? 요 배우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제시를 하면서 자기네가 이제 아까 그게 이제 큰 회사들은 다른 데들이 안 하는 뭔가의 그 플러스 알파 옵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에서 했을 거예요. 제일 큰 기획사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기획사에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엑스파일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재밌어 하겠어. 그죠? 회장님이 흐뭇해하면서 아유 다른 것도 없어. 좀 알려줘봐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걸 이제 제가 이제 하나씩 보면서 이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보면서 그때 그 쇼킹했던 거. 여러분들도 저 군침이 돌잖아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지금 와서 입맛이 이제 돌시죠. 가짜로 밝혀진 그거 중심으로 해야겠죠? 가짜도 있고 네. 제가 좀 순화시켜서 할게요. 센 것도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엑스파일 터졌는데 요즘에는 무서운 게 뭐냐면 엑스파일을 유튜브가 생기고 나면서 숨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사라든가 방송가에서 이제 야 이런 건 내보내면 안 돼 하면서 예전에는 막아주는 게 있었는데 또는 야 요거는 큰 회사에서 야 내보내지 마 하면서 물질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외압으로 해가지고 막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카메라 딱 켜고 유튜브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한예슬 씨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한예슬이 자기 남자친구라고 하면서 그 올린 거예요. 자기 남자친구입니다. 사진. 연극하는 남자친구입니다 하고 사진 딱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그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용호 부장이 그 연예부장 채널 운영하잖아요. 한예슬이 누구예요? 옛날에 무슨 엄청 짜장면 얼굴에 맞아, 붙인 맞아, 그 맞아. 여자죠. 건방진 것들 뭐 이러면서. 그렇죠. 약간 그 좀 상큼하고 약간 도시 여자 느낌, 세련된 도시 여자 느낌의 연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했더니 김용호 부장이 그 사람은 호빠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막 하다가 가라오케에서 만났다. 호빠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면서 서로 맞다 틀리다 막 하면서 지난 한예슬뿐만 아니라 엄청나신 분까지 막 다 끄집어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연기자들을 다 만났던 어떤 회사 대표도 갑자기 실명까지 거론을 해버렸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예슬 씨가 지금 고소를 한 상황이에요. 고소를 하고 있고 막 뭐 한예슬이 예전에 뭐 저기 그 LA의 룸사롱에서 일했었다. 이런 얘기도 막 폭로하고 그 김용호 기자를 막 그래서 이런 거 폭로하니까 이쪽에서는 아니다 하고 막 이렇게 지금 막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했다 안 했다 하면서 뭐 제보 들어온 거 까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 호빠에 있었냐 없었냐 가지고서 또 그 화류계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물어봐 가지고 뭐 본 거 같다. 또 그 전에 그런 얘기까지 했어 말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요걸 내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니 만약에 이제 그 생각이 드는 저렇게까지 연예인을 털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호빠를 했던 룸사랑을 했던 거 나는 사실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저도 과거인데. 호빠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호빠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아빠방 있어. 안 받아주더라고요. 아빠방.
아니 나름 코드 잘 맞으면 인기 짱일 것 같아. 약간 이게 말 되게 많으시니까. 재밌게 하고 천천히 지식을 막 이렇게 왜냐면 전달하면서. 약간 외로운 사모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남편이 바쁘거든.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아야 돼. 그러니까 능력이 맞아야 막 춤추고 막 술 마시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옆에 딱 앉아갖고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사 얘기하면서 그치, 예. 시사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데 그래서 약간 저기 호빠 출신 분들 중에 이제 운동 선수들이 좀 많고 전직 운동 선수들 일단 체형들이 좋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마스크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폭로가 이제 엄청 이제 심하게 된 거예요. 갖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예전에 엑스파일에서 이렇게 암암리에 찌라시로 돌던 게 너무 빨리 대중한테 오는 거예요. 지금은. 요즘은 그게 현금화되는 게 빠르잖아요. 네? 돈으로 바뀌는 게 빠르잖아요. 예전에는 그 엑스파일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돈으로 바꾸려면 광고업계하고 이렇게 뭔가 커넥션이 있어야 되고 또 재벌가하고 또 연결이 있어야 되고 복잡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가치가 있었던 건데 지금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까면 막 광고비도 쏟아지고 근데 슈퍼챗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내가 최근에 올해도 연예 뉴스에서 터진 이슈보다는 그 김용호 연예부장이 터트린 이슈가 더 많았단 말이야. 연예계에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센 걸 많이 터트려가지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요. 좋은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연예계에서도 굉장히 연예계 저승사자 같은 사람인 거죠. 가루세로 연구소면 나쁜 거 아니야? 그 사람. 거기 강용석하고 아이고. 세 분이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엑스파일 궁금하다. 그래서 한번 옛날에 추억을 되짚으면서 한번 보기 시작했더니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옛날 얘기 좋아해. 네, 옛날 얘기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저기 누구 좋아하시나요? 이선희. 이선희 씨는 그래요? XX 파일에 있을까 말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선희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옛날에. 예. 일단은 바람아 멈춰다 이지연. 그런 분들은 광고에서 그때는 이미 광고에서 안 쓸 때 그래요? 나이가 많아서 안 쓸 때고 예. 요때 이제 강동원 나옵니다. 강동원 좀 관심 있어요? 남자끼리는 별로 관심. 잘생겼으니까. 예. 그 전우치 나오는 네, 사람이죠. 강동원 씨 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 당시에 이제 KTF 나오는 거 보니까 오래됐다는 얘기야. 벌써 10몇 년 전이니까. 그다음에 늑대의 유혹으로 반짝 인기. 그다음에 과대평가되었다는 반응이 많은.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아니 그러니까 너 지금 광동은 잘 나가잖아요. 지금도 잘 나가는데 이 사람들의 이런 말투가 이 건방진 말투 있잖아요. 이 건방진 말투. 사람 그때는 평가하는 말투가 그때 강동원을 못 알아봤군. 너무 이게 저렴하니까 웃긴 거야. 그냥 너무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시대 트렌드에 맞는 핫한 느낌이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랑 나쁜 걸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있어. 그다음에 비전 있어. 비전이 별 3개예요. 별 3개인데 2005년 군입대가 변수다. 요거 있고 아직 스타성이 있어 인기 지속 가능. 가로 열고 A급은 아님. 이런 거 있죠. 뭔가 디테일하게 약간 사람 건드는 그런 멘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남성들 대부분은 호감 매력을 못 느끼나 여성들에게서는 여전히 호감도가 높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강동원 씨 그 스크린에 등장하면은 사람들 그 무슨 내용이었는지 다 까먹잖아요. 그리고 요런 거 재밌어요. 개인적인 매력으로 영화 티켓 파워를 만든 유일한 사람. 그러니까 티켓 파워가 있다. 개인적인 매력으로. 강동원 보려고 극장을 가게 만든다. 그렇죠. 이건 아마 그 늑대의 유혹 그 작품이 잘 됐거든요. 늑대의 유혹 그 이후에 그 사도인가? 그러니까 엑소시즘 나오는 그 영화 있잖아요. 검은 사제들. 검은 검은 사제들. 거기 그 영화에 대해서 여성 팬들이 그런 말 많았어요. 3번 봤다, 4번 봤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또 그러지? 강동원 때문에. 안성기 저기 커피. 1987. 그거 똑같이. 1987인가? 거기서 강동원 그거 나오는 거 있죠? 예. 예. 그거 때문에. 연세대학교 쓰러지더라고. 연세대학교 그걸로 나오죠. 이렇게. 예. 무슨 열사. 이한철 열사. 그렇죠. 완전 쓰러지더라고. 이한열인가? 예, 맞아.
그다음에 하여튼 뭐 그다음에 코디가 있는데도 본인이 직접 일본 가서 의상을 사올 정도로 패션 감각이 있다.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솔직하대요. 솔직하고 뭐 하여튼 이런 얘기. 그러니까 강동원은 그렇게 뭐 안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거 막 소문에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었어. 약간 소문에는 이렇게까지 뭐 소문은 약간 좀 센 게 많네. 센 게 많아. 그러니까 막 떠도는 얘기 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 조금만 이상 다 집어넣어가지고 요거 좀 읽기가 좀 그렇고 하여튼 뭐 요렇게 모델 중심의 소속사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저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그 연예계를 강타했던 엑스파일 그 얘기를 좀 할 텐데 일단은 그 왜 하는지는 다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 광고 그것 때문에 한 거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연예계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일단은 되게 대상이 많습니다. 일단 보니까 강동원 씨, 고서영 씨, 뭐 공유, 권상우, 김남주, 김정은, 이때도 김태희 씨가 있었는데 김태희, 그 당시에 김정은 진짜 인기 있었는데. 최지우, 하지원, 한예슬, 한지혜, 김현주 씨가 있네요. 김현주 씨는 요즘에 조금 뜸한데 그죠? 김혜수, 배용준, 김희선, 문근영, 손예진, 문근영은 애 아니에요. 맞아. 지금은 이제 엄청 컸어. 나이가 몇 살인데 A라고. 지금은 그 당시에는 애였을 그 당시엔 거 아니에요. 애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엑스파일이야. 옛날 기억에도 엑스파일 나도 그때는 다 봤는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문근영이었어요. 왜냐면 나쁜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 성적표가 2등인 줄 알았더니 10등이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다 좋은 얘기밖에 문근영 거는 그 당시에도 다 무슨 되게 좋은 얘기밖에 없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문근영 씨 거는 뭐 읽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문근영 씨 같은 경우는 다 좋은 얘기예요. 문씨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 일단 알려주고 그 다음에 비전 그러니까 별표를 매겨요. 갖고 별표가 총 5개인데 그 중에서 별표를 이제 4개를 줘. 현재 위치가 별 4개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 당시가 이제 장하홍련 어린 신부로 연기력 인정받았고 남녀노소 다 좋아한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별 4개고 비전도 별 4개 했어요. 대학생이 될 때까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뭐 매력 재능 뭐 스타성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기본적으로 영리하다, 맑고 귀엽다, 성장하면서 얼굴 자체가 변하고 있다, 연기를 매우 잘한다 이런 거 있고요. 자기 관리도 착하고 싹싹하고 순수하고 다 좋은 내용밖에 없었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엑스파일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아니죠. 소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소문이잖아. 소문. 소문은 문근영이 또 소문도 뭐였냐면은 소문이 이거야. 남들 모르게 선행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때 엑스파일 터지고 나서 가장 덕을 본 사람이 문근영이었었어요. 문근영 씨가 씨지 할머니랑 같이 살을 그런 되게 외로운 아이였던. 그것까지는 그런 잘 건 모르겠는데. 아닐걸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잘못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말고도 뭐 엄청 그러니까 지금의 탑스타들도 다 그대로 그러니까 광고판이 크게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뭐 손예진, 송승헌, 장동건, 전지현, 김래원도 그때 다 칭찬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 당시에도 김래원 그리고 김민희, 이다혜, 이병헌, 원빈, 이나영, 송윤아, 뭐 송혜교, 임수정, 장나라, 이정재, 이효리, 이서진, 이서진 지금도, 그다음에 이영애, 뭐 차태현 너무 많네, 차승원. 지금도 다 스타들인데 이제 제일 재밌는 게 소문은 누군지는 얘기 안 하고 소문만 읽어드릴게요. 소문만. 그럼 또 재밌을 것 같아. 누군지는 얘기 안 하고 소문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는 요분. 신민아와 열애설. 신민아와 열애설 부인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뭐 이렇게 그렇고 이 당시에 사귀었다고 나왔고요.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 배우는 이분도 좀 유명한데 사생활은 노출이 안 돼서 잘 모르겠으나 알려지면 문제될 것이 많다는 추측. 뭐야 그? 애가 있다는 소문도 있다. 근데 진짜 깜짝 놀라요. 지금까지 아직도 장가 안 간 남자 스타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고. 가장 최근에 그 쿨의 이재훈 씨가 아이가 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오 진짜로요? 예. 결혼 안 하셨어요, 그분? 결혼을 결혼했어요? 했는데 했어? 예, 결혼도 하고 아기도 있는데
그 제주도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오래 전에 결혼하고 아기도 있는데 그걸 이제 방송에서는 밝히지 않고 계속 활동을 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정말 놀랐었거든요. 아니, 결혼하고 애도 있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이제 활동할 때 좀 제약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혼한 것 때문에 방송을 쉬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옛날 연예인분들 예. 보면은 이혼 때문에 방송 하차. 가장 최근에는 길 씨가 결혼했잖아요. 예. 결혼하고 아기가 있다는 소리는 머리 그 빡빡 모르겠는데 예. 갖고, 예. 근데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이렇게 방송 활동을 쭉 해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예. 그래서 지금 연예계 엑스파일을 나도 보면서 이제 예전에 이제 이거 막 친구들 돌려보지 않으셨어요? 이거 다 안 봤었어요? 안 봤어요. 몰라, 전 테레비를 잘 안 봐서 연예인에 대한 내가 그- 이거를 예. 저는 군대 때 본 것 같거든요. 군대 있을 때 음. 군대에서 엑스파일 군대에서 본 것 같은데. 저는 삼성 엑스파일은 풀로 다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군대 있을 때 보면 우정의 무대 그 세칸 2부는 봤지. 우정의 무대 2부. 그거 뭔 상관이에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아니 우정의 무대 끝나면 2부 해줬잖아요. 그거 뭐 군대 있을 때 나오는데? 못 봤어요? 몰라요? 2부에 뭐 나오는데요? 2부에 2부 몰라요. 못 봤어요? 몰라요. 막 레크레이션도 좀 즐겁게 하고 몰라요. 그 성인 버전으로 하거든요. 군대 가면. 아. 예, 군대에서 그 우리 부대에서는 한 번도 안 왔었어요. 예, 우정의 무대 끝나면 2부로 막 정말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정말 야한 레크레이션과 야한 그런 춤도 추고 막 그랬었어요. 예전에. 장병에 사기를 올려주겠다고.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엑스파일을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 있어서 내가 관심이 많아서. 근데 방송 그때는 내가 이제 방송국 활동 안 할 때인데도 되게 관심이 많았던 거 있대. 그래서 막 놀래면서 그때 막 진짜 여기 지금 빠져 있는 연예인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여기서 보면 이제 재밌는 거는 그거예요. 이제 보면 뭐 별의별 음모도 엄청 많아. 뭐 룸사롱을 많이 간다. 뭐 호빠 출신이다. 뭐 다양한 얘기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 그때는 저평가를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 저평가를 뚫고 탑스타가 된 연예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유 씨만 해도 그때만 해도 별로 이렇게 평가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보면은 공유 씨 같은 경우도 현재 위치가 별 2개예요. 아까 문근영이 별 4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만 해도 공유는 그냥 이제 이런 괜찮은 신인이야 정도였던 것 같아요. 비전도 별 2개. 그 동갑나게 가야기에 공유가 그 권상우한테 맨날 맞는 걸로 나와요. 반대 맞아, 깡패. 동갑나게 가야기. 되게 웃기게 나와요 거기서. 이거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분석해. 비전에서도 조인성급과 비슷하나 그렇게까지 성장할 것 같지는 않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세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 당시에 에릭 B 공유 순으로 주목받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에릭보다도 아주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공유 B가 뭐 거의 뭐 동급이라 보면 되고 그다음에 공유 씨가 뭐 착하고 연기는 열심히 하나 밋밋하고 싱거운 느낌 뭔가 2% 부족한 느낌 키는 크지만 빈티나 보인다. 이거 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제 공유 씨 실제로 봤는데 빈티까지는 아닌데 그리고 이미지는 좋으나 마스크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기에는 얼굴이 좀 평범하다 이런 얘기 같고 근데 되게 좋은 거는 사생활이 깨끗하대요. 그리고 소문이 특이사항이 없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 조사해. 아버지까지도 조사하네. 보니까 아버지가 롯데자이언츠 구단 프론트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당시에 사이더스에 있었는데 공유 씨가 사이더스에 인원이 많으니까 인원이 많아서 집중 관리해서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와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연예인이다라는 2가지 평가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전략적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이후로 공유 씨가 이때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엄청 급성장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공유 씨 사인회도 제가 이 MC를 봤는데 그 연예인 탑스타 연예인이 되면 그 광고주하고 연예인과의 관계가
우리는 보통 이제 광고주가 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입니다. 연예인이 갑이에요. 연예인이 오히려 그 기업 제품을 광고 모델을 안 할까봐 오히려 연예인한테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걸 봤어요. 내가 보면서 진짜 그 사인회 인터뷰할 때도 그러니까 질문도 약속된 것만 딱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애드립으로 질문을 한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사전에 공유 씨랑 그런 얘기가 안 됐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나만 나쁜 놈 되는 거예요. 뭔지 알죠? 되게 곤란해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그럼 질문지를 줘요 이렇게 MC한테? 미리 오케이 받은 거. 그러니까 미리 질문을 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쓰는 건 아니죠. 거기 업체에서 다 허락 맡은 것만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뭐 애드립 이런 거 웬만한 거 다 안 되고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옛날 엑스파일 그 당시에 이제 정말 너무나 이제 그 연예인들의 사생활 치부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이 연예인들은 이거 스트레스가 엄청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조사하는데 정보를 줬다고 했던 연예인분들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정말 뭐 그 동료 연예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동료 연예인들하고 친하게 막 지내고 있었는데 야 너가 내 얘기 그렇게 했어 하면서 얘기를 안 했는데도 또 오히려 오해받는 경우도 있고 한동안 사람들이 막 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탑 정보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좀 보관이라도 잘하지 이거를 세상에 알려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알았다라는 거는 웬만한 대한민국 제 또래 애들 다 알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은 기억도 안 나지만 지금도 누군가는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 10몇 년 전에 일인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갖고 있는 거 보면 참 연예인이 이거 참 쉬운 직업이 아니다. 사생활도 요즘에는 깨끗해야 되고 이거 참 할 게 참 어렵다. 그 직업을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자, 네, 네버엔딩 스토리 197회 두 번째 오늘 주제가 엑스파일 아닙니까? 그 우연히 이제 그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별거 아니었어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긴 하죠. 몸무게가 98kg까지 나갔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렇게 제가 걷는 거, 산책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바꿨던 게 저는 그 이전에는 이제 산책하러 나갈 때마다 뭔가를 먹었습니다. 뭐 국수 한 그릇에 떡볶이 한 그릇을 먹든지 먹으러 나가는 거였네. 그렇죠. 치킨 한 마리를 먹든지. 아 먹고 나간 게 아니라 먹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서 먹고 이제 한 바퀴 돌고 오면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러면 혼자 사시니까 예, 굉장히 몸이 가뿐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뭔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건강한 돼지가 돼가고 있었던 거지. 원래 100km 정도 가까이 가면 무릎이 아파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무릎이 아프다는 신호를 못 받았어요. 근데 예전에 야수님이 뭐 롤러블레이드 뭐 예, 이런 거 했었어요. 팀장이라고 예. 하지 않았어요? 예. 이 기본적으로 운동에 대한 그 파운데이션이 있네요. 예. 파운데이션, 하여튼 네. 곱게 들리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운동을 이렇게 잘 하고 있었는데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못 끊으니까 제가 우연찮게 이제 생활 패턴을 바뀌게 되면서 그러니까 먹는 순서를 바꿨죠. 그러니까 저녁에 먹지 않고 이제 해가 떠 있는 동안 먹고 싶은 모든 걸 먹고 이제 해가 진 이후로는 최대한 먹는 걸 줄인다. 이제 요렇게만 이제 순서를 바꿨는데 그래서 전체 먹는 양을 보면 크게 달라진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이제 큰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게 저녁에 먹는 걸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면 아침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가볍게 그러니까는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서 뭔가를 먹고 그러니까 좀 출출함이 해소된 상태에서 잠자면 잘 때는 기분이 좋은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운동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게 저녁 식사를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이제 저녁에 뭘 먹는 게 좋을까? 이제 막 이것저것 이제 실험을 해봤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무슨 뭐 가벼운 그 비비고에서 파는 그 간단한 식사 있잖아요. 그런 것도 먹어보고 뭐 쉐이크 같은 거?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먹어보고 이리 씨가 이야기해 준 대로 이렇게 다 계란만 한 10개씩 먹어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챙겨 먹는 게 이제 뭔가 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저녁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배고픔만 없어지면 되는데 뭔가를 사서 이렇게 막 챙겨서 먹는다는 게 굉장히 좀 귀찮게 느껴져가지고 뭘 간편하게 먹을까 하고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 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해독 주스, 무슨 즙,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 인터넷의 블로그나 유튜브의 어떤 영상들이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밥 먹기 전에 이거 먹으면 뭐 일주일 안에 체지방이 싹 사라져.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 해가지고 블루베리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가장 검색이 많이 뜨는 게 뭐 엄지의 제왕. 맞아. 프로그램에서 다 한 번씩 한 거. 그런 이제 건강 프로에서 나왔던 뭐 항암 뭐 효과의 무슨 뭐 최고봉 뭐 해서 그 블루베리는 뭐 언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먹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 이제 블루베리가 눈에 띄면은 또 이제 지마켓이나 11번가에서 블루베리를 또 검색해 봅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루틴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제품을 사야지 가장 효과적인가를 이제 따지기 시작하니까 검색하고 쇼핑몰에서 찾아보고 검색하고 쇼핑몰에 근데 찾아보고 너무 그 인터넷과 예.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는 분이 예. 그 안에 빠져버린 셈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중에 가장 합리적인 거 하나만 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제 스스로 실험을 몇 가지 했잖아요. 이것저것 먹어보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주제에 딱 X 맞춘 건데, 그러니까 제일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마늘꿀이라는 게 있어요. 마늘꿀이요? 예, 마늘꿀 그게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마늘을 생마늘을 쪄가지고 그거를 꿀에 절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늘을 꿀에 절여진 그 마늘을 한 두세 알씩 매일 저녁에 먹으면 뭐 체지방이 쏙쏙 빠지고 뇌혈관이 뭐 깨끗해지고 뭐 간 기능이 좋아지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괜찮은데 싶어가지고 이제 그치 마늘이 워낙 또 좋은 음식이니까. 마늘하고 예. 꿀 둘 다 예.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검색해 보니까 역시나 쇼핑몰에 제품이 있는 거야. 아, 그렇게 재워져서 그렇게 찐 마늘에 그 꿀에 재워진 마늘꿀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일단 장바구니에 딱 넣어놨지. 그 다음에 이제 딱 그 비슷한 제품으로 계피꿀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피꿀이 그 쇼핑몰에서 계피꿀이 있길래 이건 뭐지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계피꿀은 다이어트 할 때 필수적으로 먹어야 된다고 또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려면 안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유튜브에도 찾아보니까 계피꿀 관련된 컨텐츠가 엄청 많은 거예요. 안 먹어야지. 네. 맞다 명언이다 명언 네. 진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계피꿀도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우연히 그 엄지의 제왕 관련된 컨텐츠를 쭉 검색하다 보니까 오토파지 주스라는 게 있습니다. 오토파지가 뭐냐면 오토가 자동 파지가 먹는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방 세포가 자기 스스로를 먹고 이게 다른 이제 건강한 세포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효능이 있다. 해서 이제 오토파지 주스라고 하는데 오토파지 주스가 만드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 단호박, 바나나, 케일, 연근, 아몬드를 갈아서 먹으면 돼요. 아우 귀찮아. 듣기만 해도 귀찮아. 귀찮죠? 건강해 보이네. 그래서 쇼핑몰에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하나 찾아낸 게 ABC 주스라고 들어봤어요? 아니. ABC 주스가 다이어트 업계에서 엄청 유명한 그 제품이에요. 왜냐면은 이 이름 자체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 ABC 하면 뭔가 좀 뭐 체계적인 것 같고 뭔가 귀에 확 꽂히잖아요. 근데 ABC가 애플, 사과의 애플, B가 비트, 빨간색 그 있잖아요. 아, 비트. 예, C가 당근, 캐럿. 그래서 ABC 주스고 그 세 개를 그냥 갈아서 먹는 겁니다.
그것도 나와 있어요? 그것도 제품이 있습니다. 이걸로 끝인 것 같죠? 항암 녹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이게 다이어트 효과가 엄청 좋아지면 면역력이 좋아지잖아요. 그 면역력이 극단적으로 좋아지면 암도 이겨낸다 이런 논리거든요. 항암 녹즙이라고 있어요. 항암 녹즙도 이제 양배추, 블루베리, 올리브유 이렇게 같이 이제 갈아서 먹으면은 그게 항암 녹즙이라고 그렇게 몸에 좋다고 있습니다, 제품이. 그러니까 제품이 다 있어. 정말 좋은 나라 아닙니까? 방송에서 좋다고 말만 하면 다 제품으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간 당당 주스라고 있어요. 간 당당 주스. 간 당당 주스 느낌이 딱 오죠. 이게 지방간이 있는 사람, 이렇게 그 간에 그 간 질환이 있는 사람, 이게 만들어 먹으면 좋다. 이게 사과, 당근, 케일 세 가지를 갈아 먹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간 당당 주스가 되는 건데, 이거 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뭐예요? ABC 주스. 아, 똑같은 거요? 그 케일하고 당근만 다른 거죠. 아, 나머지는 똑같은 거예요. 놀랍게도 이 간 당근 주스도 제품으로 있습니다. 그거 다 먹으면 배부르겠다. 그러니까 이 제일 이름이 긴 게 이제 히포크라테스 스프라는 게 있습니다. 유일하게 제품으로 안 나와 있더라고. 이렇게 이 재료를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토마토, 감자, 양파, 샐러리, 대파, 마늘 이걸 이제 그 물에서 끓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만 끓여요? 카레는 안 넣어요? 카레 넣으면 맛있겠네요. 야, 딱 카레 레시피네. 야. 그러면 이게 그 암 환자들 이렇게 그 수술 이후에 이게 그 회복할 때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 이게 다이어트에도 좋고 무슨 어디에도 좋고 혈관 깨끗해지고 뭐 지방 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회복했다가 다시 또 아프실 것 같은데 그것만 계속 먹으면은. 그러니까 요 관련해서 제가 이게 재료만 말씀드렸는데, 이 재료를 소개하는 그 컨텐츠들의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엄지의 제왕이나 뭐 TV조선의 그 건강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패널들 10명 모아놓고, 그러니까 오늘의 재료는 비트입니다 하면 비트는 뭐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하면은 옆에 이제 전문위원이라고 나와 있는 의사들이 이렇게 양의사 한 명, 한의사 한 명, 무슨 뭐 또 영양사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양의사는 뭐 이게 뭐 과학적으로는 이렇다 설명을 하고, 한의사는 뭐 동양 뭐 음양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영양사가 또 뭐 무슨 식품영양학과 교수 뭐 누구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옆 채널을 딱 돌려보면은 그 제품을 팔고 있잖아요. 맞아. 예. 아, 그래요? 요즘 그래. 오, 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재료 소개가 딱 되고 나면은 그날에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28세 마차 씨가 지난 한 달 동안 급격하게 살이 쪄가지고 몸무게가 10kg가 불었는데, 이 비트 주스를 먹고 몸무게가 2주 만에 10kg가 빠졌다. 그래서 그 마차님의 그 식습관을 들여다보자 하면서 카메라가 집으로 갑니다. 맞아. 그러면 이제 이게 자막 딱 뜨고 가슴에 마차 28세 해갖고 일주일 동안 뭐 10kg 감량 이렇게 딱 뜨잖아요. 그러면 그 스튜디오에서 보던 사람들이 어머나 이런 리액션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주인공이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고 회사 가서 점심 때는 뭘 먹고 하면서 거기에 모든 재료에 비트가 들어가 있고 이런 걸 막 조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재료 소개가 이렇게 주인공과 재료 소개가 끝났으면 이제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비트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ABC 주스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당근, 비트를 같이 갈아 넣으면 이게 건강 주스가 되고 다이어트 효과에도 좋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똑같은 시간에 이제 옆 패널에서는 쇼핑몰에서 ABC 주스 상품을 팔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컨텐츠 이게 제가 이 엑스파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컨텐츠, 그러니까 그 건강 보조 식품을 그 판매하는 모든 컨텐츠의 제일 마지막 줄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살이 찐 게 뭐 남편하고 뭐 이혼해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섭취 장애가 생겨서 이게
급격하게 쪘다. 그런데 우연히 뭐 ABC 주스를 먹기 시작해서 살이 훅 빠졌다. 뭐 어떤 사람은 뭐 학업에 실패해가지고 취업이 안 돼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뭐 폭식증이 생기고 뭐 그래서 살이 엄청 쪘는데 우연히 무슨 양배추즙을 만나서 이게 뭐 내 몸에 맞아가지고 살이 막 엄청 빠졌다. 근데 급격하게 살이 빠졌는데도 뭐 간 기능 검사해보고 무슨 검사해봐도 다 건강하더라. 이게 얼마나 좋은 제품이냐.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컨텐츠의 마지막 줄이 뭐냐면 그럼에도 그 이 주인공은 잊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했다. 이게 운동은 항상 네,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한 줄이 빠져 있으면은 그건 완전히 과장 광고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허위 과장 광고가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 줄의 진실이 모든 컨텐츠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제품들을 막 찾아보다 보니까 다 좋은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먹는 그 배추 한 포기부터 뭐 비트처럼 이렇게 그 구해 먹기 힘든 재료들까지 사람 몸에 안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대표적으로 그 양파. 양파즙도 꾸준히 먹으면 한 200년 삽니다. 그 설명대로만 보면. 왜냐하면 양파즙 꾸준히 먹으면 몸에 노폐물이 안 쌓여. 그러네. 그러니까 모든 그러네. 장기들이 깨끗해지기 예.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년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건강기능식품들에 대한 설명들을 쭉 보면서 왜 그러면 아직까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건강기능식품을 찾게 된 계기 자체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대체하기 위해서 가볍게 먹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수면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한 이렇게 제가 찾아낸 방법들 중에 하나로서 저녁 식사를 좀 가볍게 먹으면 이게 잠이 좋아지더라. 잠자는 게 좋아지더라. 그러면 잠을 잘 자고 나면 아침이 가뿐해지고 그러면 아침에 운동하는 게 그 하루 스케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을 안 주게 돼요. 근데 이제 저녁에 먹는 게 잘못 컨트롤이 되면 이제 아침 스케줄부터 다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이 컨디션 전체적으로 좀 약간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잠자는 시간도 조금 좀 규칙적이면 그 음식 양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네, 내가 정말 몇 시에 잘 중요하죠. 거니까 몇 시까지 먹고 안 먹어야겠다. 뭐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아침에 꼭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방에 그냥 영화 보다 보니까 재밌네. 계속 봐. 그러고 잠자는 시간이 틀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음식 먹는 그렇죠. 근데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새벽 이제- 2시에 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근데 그건 이제 그 하루 중에 이제 내가 해야 될 일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건가라는 이 순서를 정해 놓으면 약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이든 아침 식사를 하는 거든 어쨌거나 내 컨디션을 아침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면 저녁 시간에 보는 그 영화나 드라마 한 편이 그게 그다지 중요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일은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제품들을 찾게 됐는데 결국에 거기에 있는 정말 숨어 있는 비밀은 운동이더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 컨텐츠에서 소개했던 그 모든 재료들을 압도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운동밖에 없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저는 이게 진짜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최고의 엑스파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운동이네, 운동. 예.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 주제는 엑스파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보면은 엑스파일이라고 불리지만 어쩌면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봐서는 안 될 파일 그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월급 명세서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연봉. 그러니까. 저 사람 연봉. 그러니까. 근데 나보다 보면은 덜 받을 줄 알았는데 많이 받아. 뭐 이럴 때 놀라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입사할 때 서명을 합니다. 내가 받는 연봉에 대해서는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는다. 그 비밀 서약서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는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외국계는 다 썼어요. 근데 그런 외국계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어떤 사장이 자기가 오너가 아닌 이상 사장이 언젠가는 바뀌게 되잖아요. 임기라는 게 있고 막 그러면. 근데 임기 동안에는 자기가 왕 같지만 이게 바뀌게 되면 딱히 임기가 몇 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시간이 지나면 그 본사에서도 그렇고 사장을 한번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를 바꿨을 때 그걸 보면은 되게 웃기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우리가 저번 주에 나의 아저씨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드라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댓글이나 댓글에서도 그 드라마 정말 좋아요. 야수님 꼭 보세요.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일할 때 한번 틀어놓고 다시 한번 귀등으로라도 보면서 했었는데 그때 보면서 의구심은 뭐였냐면 저렇게까지 하는 회사가 어딨어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부장에서 상무급으로 임원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 사람 하나 상무를 만들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 그리고 위아래 사람들이 얘를 상무를 만들어야 나한테 득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사람 하나를 상무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거든요. 그게 무슨 뭐 연예계 무슨 뭐 유라인 뭐 이런 것처럼 약간 그 라인이 잘 돼야 자칫 잘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회사는 당연하죠. 근데 그게 네. 어떤 식이냐면 24시간 도청을 하고 덫을 놓고 막 이제 뭐 드라마라서 좀 극화됐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다닐 때 회사에서도 어찌 보면은 밖에서 봤으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자체는 아이유가 24시간 도청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사장이 딱 바뀔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장이 뭘 하든 일단 레임덕이야. 안 들어. 안 듣고 새로 사장이 딱 오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줄을 탁탁 쓰는데 그 줄을 서는 양상이 어떠냐면 일단 사장이 딱 바뀌면은 직원이 150명이든 300명이든 근데 지금은 저 때는 150명이었거든요. 그럼 150명을 1대1로 만나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150일이 걸리잖아요. 주말 빼고 그러면 한 7, 8개월 간단 말이에요. 그걸로 시간을 써. 다만 1대1로 하는 동안에 이 직원이 생각하는 회사 그리고 애로사항 이런 거를 다 이야기를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사장하고의 1대1 밥을 딱 먹고 나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미 친분관계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담을 하기 전에 사람과 직원과 면담을 하고 난 직원이 사장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 그걸 굉장히 잘 해야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꽉 잡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일단 1대1로도 만나지만 그 중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팀별로 회식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장이 있을 때 저 사람의 모습. 왜냐하면 저 사람이 하는 말만 들어서는 안 되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부서별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360도 인터뷰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 하나를 놓고 다른 부서원들이 다 이 사람에 대한 자기의 느낌을 쓰게 하는 거예요. 롤링페이퍼 한번. 근데 나는 그건 좀 빡세다. 그렇더라고. 그게 360도 말이 360도 인터뷰지. 이거는 인민재판이랑 똑같은 거였거든. 야 청문회네. 그렇죠. 인사청문회 같이. 그래서 직원 하나하나에 대한 것 그리고 팀별 이런 정보를 새로운 사장한테 다 갖다 바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 사장은 얘에 대한 비리 아니면 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만 이런 거를 딱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직원은 저 사장이 새로운 사장이 나에 대한 어떤 거를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장한테 일종의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임원으로 올라갈수록 그 카드를 쓰기가 되게 사장한테는 굉장히 큰 카드가 되는 거죠. 또 말을 안 들을 때 이럴 때. 근데 거기에는 사장은 그렇게 좀 몇 년 지나면 바뀌긴 하지만 보통 직원들은 본인이 나가겠다 아니면 큰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잘리지가 않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밑에 있는 파이낸스하고 HR 그 두 개는 사장과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임원으로서 이걸 본사에 굉장히 한국 지사에 대한 어필을 많이 해야 되는 자리인데. 야, 군대에 가서 회식하면 사단장 옆에 헌병대장하고 기무사령관 딱 같이 있잖아 항상.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사장이 사고를 치면 파이낸스에서 가장 돈으로 많이 막아주기 때문에 얘가 이전 사장 누구 거를 얼마를 막아줬어요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소문이 돌던 것들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새 사장한테 갑니다. 그러면 이 새 사장은 이걸 딱 보고 어떻게 하냐 본사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전 사장 니들 몰랐지 이런 거 있었어 니네 알고 있었어? 라는 식으로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 본사에 대한 카드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있던 회사에서는 그 전 사장이
이건 이제 루머였어요. 그때도 꽃뱀한테 당해서 3억을 물린 거를 회사에서 해줬다. 근데 이게 있었단 말이죠. 꽃밤한테 당해서 3억이 물렸는데 회사에서 해줬다. 야, 근데 그 좋은 회사에서 회사다. 해줬다는 그 정황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한 거야. 디테일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 많잖아. 이번에도 보면은 알죠? 아, 진짜? 79억인가 저 호텔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거기 어디 외국 놀러 가면 예. 남의 집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에서 그 소문 날까봐 그 누가 그 성추행인가 뭔가 했어요. 아니, 그거는 입막음하려고. 그거는 컴플레인을 막는 거고 근데 꽃뱀 79억을 쓴 거예요 회사에. 아, 그거를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아니 대구시장도 막은 거예요. 대구시장도 시 돈으로 뭐 갖다 바치지 않았어요? 갖다 거기도- 바친 것처럼 보였는데 아직 확인은 안 아 됐죠. 그래요? 예. 똑같은 거지. 예. 아니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전 사장한테 너무 맺힌 게 많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사원이니까 사원위에서 아마 대리가 막 됐던 그런 시절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원 대리일 때 무서운 애들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리급은 뭐 대리 시절에는 워낙 그냥 진짜 워킹 레벨이잖아요. 진짜 실무하는 애들. 그러다 보니까 실무하면서 보고 배우는 게 있어. 그러면 억울한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일이 널널한 외국계일수록 사내 정치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자료들은 실무하는 애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3억 설도 내가 썼어. 처음에 그런 이제 쪽지 막 하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썼을 수 있는데 제가 들은 거를 모두 종합해서 썼죠. 아, 그 연예계 엑스파일 만들듯이. 그렇듯이. 그래서 그 사장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 사람이 나를 이 부서에 보내주기로 했는데 안 보내줬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모든 회사에 이제 그 문예 창작과 한 명씩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작가로. 있어. 기용을 해야지. 예. 근데 그때 내가 그거를 딱 만들고 나서 사장실에 이제 보냈죠. 보내고 나서 사장이 아 임원- 그러니까 마차님이 음. 그런 뭐 그건 또 내가 스토리를 했지. 내가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만들어서. 근데 그 사장이 임원들 20명 모인 그 미팅에서 내가 쓴 거를 사람들한테 돌려보게 했다는 거야. 야, 이런 것도 들어왔어. 니들 알고 있었어? 라고.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 이게 사실이냐. 반박할 사람 있으면 나와서 이야기해봐. 이제 이런 식이었겠죠. 그럼 그들 안에서는 사실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실무에서 봤을 때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무마를 한단 말이야. 항상 보면은 마차 대리가 얘가 좀 예민하고 항상 반골 기질이 있고 이렇다라면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아 역으로 이제 돌려치는 거네. 그치 뭐냐면 그게 한번 이렇게 딱 해주고 나면 그거 갖고 이제 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던데, 나도 전에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맞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럼 또 여기저기서 맞자고 치는 거야. 이제 그거 모든 이야기의 이제 시작이죠. 그게. 아니, 요런 그래서 자료 검토하면서부터. 우리 부서장이 나를 불러가지고 너가 자꾸 이런 식으로 어필하면 자꾸 너의 이미지가 부정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부정적으로 이미지 저는 상관없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네가 이 회사에서 오래 다니려면 지금 방금 보면서 내가 마차님이 무서워. 나의 아저씨의 아이유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이 엄청 공감했다니까 진짜 정말 공감 많이 했어 아이유 보면서. 그래서 나 거기서 이렇게 아이유가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아니, 일할 때 있어. 되게 약간 웃기는 거 같아. 동료들하고 잘 못 어울리고 혼자 이렇게 혼자 맨날 따로 앉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그 싸가지 없이 일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또 왜냐면 회사 다닐 때 인사 상무하고 되게 친했었던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그 상무님이 우리 학교를 나와서 내가 너를 우리 팀으로 올려줄 테니까 그래서 나는 믿고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뻥난 거예요. 뻥나면서 이게 회사에 소문이 나니까 쟤는 팀 옮기려다 실패하네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막 찌그러지는 상황이 온 거였지. 근데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래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안 보내줬다 이제 이걸 때문에 억하심정이 막 다 써서 보냈죠. 보내고 나서 이제 다음은 우리 인사 상무를 응징을 해야지. 나랑 친했지만 지가 나를 보내준다고 해놓고 우리 엄마한테 김치까지 다 받아 먹어놓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야, 마차님 무서운 사람이네. 살생 그러니까. 살생. 데스노트. 갖고 다니는 줄 알아. 근데 이 인사 상무라는 사람이 엄청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립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기 전에 뭐였냐면 우리 회사에 이제 4월이면은 연봉이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연봉에 대한 이제 150명 직원에 대해서 엑셀 파일로 쫙 이제 있었고 엑셀 파일 보면 앞에 시트가 하나 붙을 때도 있고 2개, 3개 이렇게 붙을 때도 있잖아요. 예.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파일에 시트에서는 연봉 정보가 아니라 어떤 뭐
그 직원별 혜택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던 거였고 저장을 시트 3번이 오픈된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 이거를 그 첨부해서 보냈을 때 딱 열면은 3번부터 보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시트 1번에 있던 연봉 정보를 못 보고 이 사람이 이거를 그대로 포워딩해서 이메일 잘못 보내버려요. 에헤이. 근데 이게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일단 이거를 협력사에 넘겼는데 이 협력사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인증 테스트를 하는 데였으니까 실험실에다가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실험실을 가지고 있는 회사 한 10군데가 지들끼리 싹 다 공유한 거야. 그러니까 야 얘네 미국 회사라고 다니다 놈들 목 빳빳하게 다니더니 얘네들 연봉 봐라? 이제 이렇게 까인 거예요. 그러면 되게 많이 받는 문제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덜 받았나 보구나. 직급별로 못 받는 사람은 확 못 받아. 왜냐하면 실험실에 나가는 직원들은 적게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본사 사무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더 받아. 그럼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협력사에만 퍼진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협력사라는 실험실에는 고객사가 협력사에 가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삼성, LG도 다 왔다 갔다 하는 데란 말이에요. 실험을 하러. 삼성, LG에 다 들어가. 아니, 왜냐면 그런다고 굳이 거기서 저기 잠깐 와보세요. 마차님이 월급을 연봉을 얼마 받냐면은 속닥속닥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아니 거기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 왜냐면 할 필요가 이게 없어.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니까. 그 되게 회사라는 곳은 나오면 별게 아닌데 그 안에 들어갔을 아닐 것 때 같은데. 정말 이상한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내가 이 회사를 다니던 쟤를 이 바닥 자체가 좁으니까 이게 회사를 옮겨 다닐 때 내 연봉 정보가 까이고 이게 업계에 쫙 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딱 스톱이야.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 옴짝달싹 할 수 없이 내 성적표가 다 까이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회사를 옮길 때 막 연봉 뻥튀기해서 갈 수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아우팅 되면서 이걸 기준으로 하게 돼버리는 상황이 저 온 옛날에 거죠. 이만큼 받았어요. 막 해야 되는데 음. 아유 이거 봤어 마차님 여기 연봉 1,000만 원이더만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나가는 데다가 생각보다 적게 받았을 때는 고객사 같은 데서는 되게 안 그래도 원래 그 만약에 삼성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럼 직급을 맞춰주거든요. 아무리 외국계라고 그래도 대기업보다는 적으니까. 근데 대기업 직급하고 중소기업 직급은 다르니까 중소기업 직급에 인플레가 생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대기업 들어가서 과장도 과장으로 만나야지. 과장 대 대리로 만날 수 없잖아. 과장급이 나오면 과장급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대리급을 뽑았어도 밖에 나갈 땐 과장급이라고 명함을 파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다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고객사뿐만 아니라 욕을 뒤에서 뒷담화를 장난 깔고 아니었죠. 아유, 이게 뭐 왜. 일본이나 홍콩 같은 네. 다른 지사에도 다 퍼진 거야. 그리고 한국은 이 정도 받는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잘리지. 이거는 완전 불명예 퇴진인 거예요. 그게 잘리는 정도가 아니라 난리가 났지. 아니, 그러니까 사장이 클릭 한 번 잘못해서 아니 어떤 거막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투자해갖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일 한번 잘못 보낸 건데. 이거는 엄청난 기밀 정보죠. 그 무슨 그러니까 회사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엄청난 중요 설계도를 설계도라던가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마차 얼마 받는데 이거는 모르겠다고 잘리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설계도보다 더 중요한 거야. 왜 그런지 알아요? 봐봐, 우리가 같은 팀이야, 회사에서. 근데 야수님은 100만 원 받는데 나는 80만 원만 받아. 그러면 그다음부터 내가 야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그리고 이게 회사에 응어리로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마차님 지금 흥분했어 살짝. 아니 근데 원래는 연봉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다 개인별로 다 다르게 되어 그래서 있거든요. 내가 새날에서 얼마 받는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실까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무가 잘리고 나서 이제 어마어마한 뭐 전 세계 지사에서도 난리가 나고 뭐 이쪽 업계에서는 진짜 난리가 난 거지. 이 사람은 동종 업계는 물론이고 다른 회사의 HR 상무로도 못 가는 거야. 야 그러면은 그 상무는 지금 뭐 치킨집 하고 있어요? 그 사람 그거 있죠. 문화 이거 설명하는 거 문화책 네. 설명하는 거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 큐레이터. 문화 해설사 뭐 이런 거. 뭐 잘하시겠네. 뭐. 잘하긴 뭘 거의 자원봉사 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뭔가 뒤집어 까는 거 전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이런 거 문화재 같은 야, 근데 거. HR 매니저가 그거를 이렇게 익스포즈를 한 거잖아요. 완전히 그거는 큰 실수를 했네. 엄청난 정말. 실수였죠. 정말. 근데 연예계 엑스파일은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뭐 밤에 누굴 만난다더라, 누구 회장이 누구를 뭐 애인이라더라 이런 건데 회사 엑스파일은 간단하네. 연봉 얼마야 끝이네 그냥. 그 판도라의 제 상자죠. 연봉 얼마 받는데
한마디면 다 그 원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작은 회사는 이제 협력사하고 이제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앉으려고 뭐 대리를 과장으로 이제 명함을 파주면 이게 또 슬쩍 소문이 나서 제가 뭐 몰래 뭐 명함을 파고 다닌다는 등 정말 왜 저렇게 중요할까? 아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네. 그 삼성 같은 회사가 먼저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직급을 없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장도 팀장이라고 하고, 이제 그 팀장도 사장급 님이라고 불러 팀장이 님, 있고, 야수님, 마차님,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부른다는데. 뭐 나머지는 그 사원 책임 뭐 팀장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는 사원하고 그 책임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극이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대리, 과장, 부장, 차장 다 책임으로 되고 네. 이제 사원만 사원이고 그 위에는 팀장이 있는 거예요. 다들 뭐 그래서 매니저 이렇게 그 부르잖아요. 팀장이 네. 매니저급 팀장이 있고 사장급 팀장이 있고 이사급 팀장, 상무급 팀장 다 따로 있는데 그건 HR 팀에서만 알고 있는 거고 다 이제 명함이 나가는 거는 이제 팀장으로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 삼성에서 그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에서 책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화만 받으면 다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아니, 네. 심지어는 마켓컬리 가갖고 집 나르는데도 매니저님 다 그래요. 음. 다 매니저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예. 좀 아저씨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다 존칭을 써고 매니저님 하는데도 되게 무시하는 걸로 들려요. 그 최근에 그 듣다 삼성에 보면.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네. 들었는데 그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만 가면은 주가가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줄 탄다고 했잖아요. 그 큰 조직에서는 이게 연줄 따라서 이제 내가 누구 라인이다 이제 이게 있어서 그 라인만 타면 이제 내 승진은 보장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삼성같이 큰 그 조직에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는 라인 외에는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누가 그러니까 시켜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결국에는 성과는 저기서 다 가져갈 거고 음. 승진도 저기에서 할 건데 내가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은 이재용 부회장이 돌아왔을 때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승진시킬지, 누구를 보너스를 줄지, 뭘 갖고 그거 말도 판단을 안 할 된다. 거예요. 예. 자기 실적? 성과 갖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는 삼성의 모든 직원들이 미친 듯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회장이 없는 동안 내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어. 그러니까 제일 바닥에서부터 제일 탑까지 모두가 미친 듯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래 성과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오래 계셔야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거기에서 꼼꼼히 이야기하는 봐야 될 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평소에 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조직을 관리하면 알아서 성과를 내주는 사람들인데 이게 그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로 뭔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인적 네트워크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일할 동기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와, 그 참 이게 내가 삼성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좀 그럴듯하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재용이 오래 있는 걸 좋아하긴 하죠. 뭐 일단 그래서 그런 각 매니저들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 내 팀장에 대한 내가 출장을 같이 나가봤더니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하더라서 누구한테 돈 봉투를 어떻게 받았다더라 이런 거가 싹 다 데이터 수집이 되는 기간이 처음 몇 개월 동안 다 이루어지더라. 이게 꼭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더라. 그런 것들이 다 엑스파일 같이. 회사를 너무 짧게 다녔나 봐. 저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저거를. 그 사원론만 했잖아요. 사원. 네. 그때는 안 보이는 거죠. 맞아요. 맞아. 그냥 커피만 타다 주고 혹시 뭐 해야 그것만 하면 됐거든요. 이렇게 저녁에 그 야식 먹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예. 야식 먹는 맛에 커피 한 5개씩 가져가고 집에. 아니 야식 예. 그거잖아요. 그때는 아직 그 중국 요리 엄청 좋아할 때인데 예. 그냥 야식 그거 공짜로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 그쵸. 하나만으로 너무 행복할 때요. 그리고 막 그렇지 않았어요? 막 그 집에 A4 용지 없으면 회사에서 가져갈 때 되게 죄책감 그건 느끼고 막 그러지 그건 않았어요? 아니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A4 용지가 없으니까 회사에 있으니까 뭉탱이를 가져갔는데 네. 너무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저는 예. 국회에서 일할 때 예. 항상 그 퇴근 후에 남아가지고 그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필요한 그 거 복사하고. 국회 도서관은 논문을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요. 원래 이제 논문 보려면 그 돈 내고 이제 사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는 마음대로 볼 수 있으니까 논문을 막 10편씩 20편씩 그렇게 복사를 해서 집에 가져갔었어요.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사충입니다. 네 번째고요. 197회 그 엑스파일, 대한민국 엑스파일, 나의 엑스파일. 뭐 알려주면 위험한 얘기들. 근데, 저도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그, 야수님이 이제 운동을 이제 레귤러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계속 뭐 개인적인 일 때문에 계속 술을 마셨어요. 계속. 몇 끼?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술을 마셨는데, 술은 못 끊겠는데, 다시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 말이 이상한데 술은 못 끊겠는데.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술이 중독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피지컬은 쫙 올라왔는데, 아직은 그래서 술이 계속 고파요. 그래서 혹시 술 마시고 싶으신 분,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평하고 포천 위로는 못 달려가고, 제가 서울 경기는 제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업무의 특성상도 있고, 그 다음에 제 나이의 특성상도 있는데, 제 업무의 특성상도 있고, 뭐라고나 할까, 제 나이가 되면 회사에서 점점 할 일이 없어져요. 할 일이. 물론, 뭐, 다른 분은 더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지시를 한다든가, 뭐 해법을 이렇게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방향을 갖다 얘기하고,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으면,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에 또 미국하고 줌 미팅으로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고, 직원들 밥 먹을 때 카드 주고, 이 정도거든요. 근데 반대로 집에서는 이게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이제. 설거지를 삼시세끼를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 빨래는 기본이고, 요번에 또 고양이가 또 도망갔다가 기적적으로 돌아왔어요. 3일 만에. 예, 그러면서 고양이 또 열심히 또 챙겨주고 있고, 고양이 또 맨날 화장실 치워야 되죠. 음식물 또 쓰레기,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머리카락 샅샅이 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사를 오다 보니까 이렇게 보통 이렇게 통장 반장 선거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써 있어요. 이렇게 후보자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딱 써 있는데 누가 띵동 누르길래 아침에 이제 얘 누구세요? 근데 보통 모니터로 보이잖아요. 근데 아줌마가 오니까 저야 뭐 남자니까 확 문 열어주죠. 확 열어서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통장 선거에 나온 사람이라고 딱 그래요. 그렇게 인사를 해요? 네, 그러시냐고 해서 그래서 통장이요? 아파트도 통장이 있나? 통장이면 그 동을 말하는 몰라 나도. 그러니까 몇 통 몇 반 이러잖아요. 네. 통장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자유총연맹 거기 무슨 지구 어디래요?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나? 누구 정광훈 그 사람 거 아니야 그거?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 그리고 내가 비슷한 느낌인 거. 내가 자유총연맹 어디 지구 누구래? 그래서 내가 확 그냥 내가 이랬다니까 진짜 나가라고 아줌마 나가라고 어디다 대고 나 새날 패널이라고 민주총연맹 새날 패널이에요 어디다 대고 자유총연맹 확 그랬지. 그래서 아줌마 그냥 나갔던 그렇게 오전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지금 이제 날짜로 대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해요. 6월 25일 이렇게 전후로 예. 여름방학. 옛날에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이렇게 막 자원봉사를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 야, 이러지 말고 좀 재수가 좋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짜장면을 먹잖아요. 짜장면을 이사한 집은 보통. 그래서, 야, 짜장면집 가자. 그래서 짜장면집을 이렇게,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이제 짜장면집의 특징이 뭐냐면, 아줌마들이 막 중국말을 하고 있어. 요즘 그런 사람이 딱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QR코드 하세요. 그래서 한국말을 확 써요. 근데 일식집을 가면 사람들이 한국말을 막 하고 있다가 이라시마스! 그래서 손님이 들어오면 일본말을 해. 맞아. 중국집을 가면 중국말 쓰던 사람이 한국말을 하고 일본 일식집을 가면 한국말 쓰던 사람이 이제 일본말을 하더라고요. 참. 그런데 좀 내가 이렇게 주제를 받고 엑스파일 하면 머더 스칼렛 그래서 FBI 무슨 미제 사건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했던 아주 근거 없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을 모니터링 할 때 나는 너무 옛날 얘기를 많이 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요즘에 요즘 얘기를 별로 제 개인적으로 할 게 없어서 그냥 옛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주 근거 없는 과학적인 그게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아마 공감하실 텐데 그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근거 없는 과학적인. 네, 근거 없는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액션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슨 삼강오륜이나 이런 데 나온 것도 아니야. 칠거지약 이런 것도 아닌데 우리 어렸을 때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불량식품이 그렇게 많았어요. 음. 진짜 불량식품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어쩜 그렇게 많았었는지 그리고 이게 몸에 진짜 안 좋았던 것 같아. 그 돌젤리라고 있어. 돌사탕 아니요? 그런 거야. 돌같이 생겼는데 그래, 맞아. 진짜 이거를 어떻게 먹었는지 몰라 옛날에. 돌같이 생겼는데 초콜릿? 카라멜 같은 아니 건데 카라멜 근데 딱딱한- 진짜 딱딱해요. 딱딱한 진짜 지금 생각하고 이빨 다 나가고. 돌사탕이라고 그래서 하얗게 예. 돼가지고 이렇게 그죠? 동그란 거? 그렇죠. 예. 근데 아폴로도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그렇지. 튜브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 얼마나 요즘도 그 안- 파는데. 예. 그러니까 PVC 이게 이제 이 커버로. 핌이 좋아야지 콩 빨려요 이게 알죠? 안 그런 애들은 이빨로 이렇게 까먹는데 뭐 이렇게 하루 종일 그걸 했는지 몰라. 그 안에 또 침 들어가갖고. 그리고 이제 그 연탄불에 구워 먹는 그 쫄쫄이 있잖아요. 그거는 맛있죠. 근데 이 연탄불이 그냥 연탄가스 나오는데 거기다 그냥 까맣게 네. 구워 먹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요즘은 그 쫀디기하고 화로를 같이 팔아요. 화로값도 짭짤하겠네요. 그래갖고 학교 끝나면 불량식품 사먹지 말라고 해서 계도를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예전에 그 토요일날 학교를 갔으니까 어린아이들이 토요일날 오전 수업하고 나오면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막 길거리 떡볶이니 그다음 핫도그가 팔았는데 그 당시 핫도그가 핫도그. 어떠냐면 지금은 핫도그를 딱 먹잖아요. 그럼 진짜 소세지 있다시만 해요. 예. 근데 옛날에는 그 빨간 소세지에 3분의 1만 들어가 있었거든요. 맞아, 맛도 없는 거. 나머지는 다 오! 밀가루. 밀가루 덩어리야 그냥. 예. 그 와중에서도 그 빵가루가 있냐? 빵가루가 없냐 가지고. 또 설탕을 묻혀주냐? 그치. 케찹을 또 뿌려주냐? 네, 이걸로 난리가 나가지고 막 케찹 바닥에 떨어뜨렸다가 아줌마한테 막 머리 맞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있습니까? 뭐 떡볶이 먹고 쭈쭈바 먹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밥을 먹다 보면 애들하고 3명, 4명, 뭐 2명 이렇게 먹잖아요. 항상 거기서 이렇게 예전에는 지금은 비닐봉지 위에다가 그 그릇에 비닐봉지를 씌워서 떡볶이를 주는데 옛날에는 그냥 줬어요. 진짜 물에 그냥 대충 흔들어갖고 예. 초창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먹다 보면 애들이 야 나도 줘, 뭐 나도 먹고 싶어,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야, 너 혈액형 뭐야? 맞아. 너 혈액형 뭐야? 하드도 이렇게 먹다 보면 과학적이네. 딱 먹잖아. 아. 아주 그 과학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근거 없는. 근거 없는. 너 혈액형이 뭐야? 그러더니 내가 두석이라는 애랑 되게 친했어요. 근데 걔도 자기가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넌 뭐야? 그러니까 나는 O형이야. 너는 자기 A형이래.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A형하고 O형은 괜찮아. 우리끼리 막 그거를 막 논리를 만드는 거야. 그러다가 그거 아세요? 소독차? 예. 소독차가 이 동네에 오면요 2시간 동안 쫓아다니는 거야 진짜 막 온몸을 팔레 하면서 온몸을 팔레 하면서 소독차가 골목에 가면 골목에 간다고 쫓아다니고 진짜 2시간 다 그 연기를 마시면서 왜 그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항상 여름에.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그렇게 그 미세먼지 무서워가지고 피해 다니는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돼. 그죠. 어렸을 때는 그 그거 다 마셨어요 진짜. 독성가스를 네. 찾아다녔으면서 그 죽이는 거잖아. 그걸 얼굴에 막 진짜 나 막 네. 산신령이라고 그러고. 해충되잖아요. 저희 우리 에프클라 얼굴에다 이렇게 뿌린 거 아니야. 네. 다른 동네도 다 그러네. 저는 옛날에 그거 영화 친구 보는데 이 장면이 네. 나오거든요. 네. 소독차 네. 막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 예, 아기 예, 때. 예. 되게 공감했었는데 다 똑같이 놀아. 아니 그걸 하고 나면 이게 여기에 기름이 미끌미끌하고 막 그랬다니까. 아, 진짜? 예. 그 정도로 쫓아다녀 본 적은 그래서 없는데. 미친 듯이 쫓아다니고 아저씨가 막 해초리에 때리고 그래서 우리끼리 또 그 저기 뭐야 쭈쭈밥 먹으면서 하는 말 있잖아. 야, 너 혈액형 뭐야? 그 다음부터 얘가 싫으면 너 소독했어? 너 소독했어? 아니 소독제 쫓아다니면서 소독했냐고 이제 그 탈바꿈을 하는 거야. 참 이게 좀 그렇게 이해가 무식한 말을 서울말로 하니까 있어 보이네. 니 그렇게 먹어. 이렇게 하고 소독했나? 좀 뭔가 분위기가 다르네요. 막 그리고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 여러 가지 이제 막 자치기도 있었고 고무줄도 있었고 고무줄 따먹기 딱지치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때 그 구슬놀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가 이렇게 동네마다 바뀌잖아요. 구슬놀이가 있었는데 그 구슬을 갖다 이렇게 치고 하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삼각형을 딱 만들어. 그다음에 서로 10개씩 걸어 그 안에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줄 딱 걸어놓고 거기서 이제 맞춰서 예. 몇 개 나갔나 있으면 예. 내가 가져가는, 먹는 거야. 예. 예. 그리고 구슬의 그 종류도 되게 많아갖고 그런 것도 있었고 라인 안에 딱 해놓고 여기 누가 더 가까이
누가 더 가까이 이제 구슬을 갖다 올리냐? 그거 가지고 멱살 잡고 막 그걸로 주먹 때리고 동전 던지는 것도 했잖아요. 예, 둘 다 예. 콜라 사이다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아 그래요? 예.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 선에 가까이 가면 콜라. 뭐 이렇게 그 동전 위에 엎어서 딱 도착하면 죽인다고 사이다라고 그러나. 해가지고 그 라인 그 몇 센치 차이도 그 죽는 예. 거예요, 그 진짜. 환타는 없어. 환타? 안 했어요. 환타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진짜 피 터지게 싸우는 애들 진짜 많았어요. 진짜 이거 누가 더 가깝냐 예, 예. 죽는 거야 그날. 그러니까 심판이 없잖아요. 예. 이게 플레이어가 이렇게 심판을 직접 하니까 많이 싸우죠. 그때 지나가는 형 불러갖고 막 확인 예. 받고. 근데 이제 전혀 관계 없는 애 불러요. 웨이크할 때 아니면 관계자들은 하지 마. 안 돼. 너 그래, 옆에 지나가는 애 누구 건지 모르고 둘 중에 누가 더 가까워? 뭐가 가깝냐고 판단해 달라고 한단 불렀을 말이야. 때 혈액형 물어보고 혈액형 그렇지, 뭐냐고. 소독했냐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조그만 이렇게 또 동그란 구멍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아 그게 예. 엄청난 게임. 많이 그거에 들어가냐 정말 엄청난 집중력과 운동력과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지금의 이제 컬링 같은 거죠. 그치 컬링이 예. 똑같은 구조잖아요. 근데 그때 구슬의 종류도 되게 다양했어요. 쇠구슬도 있었고 진짜 옷구슬도 있었어. 옷구슬 이런 것도 있었는데 유리구슬이 어. 보통 일반적인 유리구슬이. 유리구슬에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끼리 이제 루머가 퍼진 거야. 엑스파일이. 야 유리구슬이 이렇게 띠로 안을 햇빛을 쫙 비춰보면 띠로 이렇게 돼서 우주에 뭐가 진짜 맞아요. 너무 예쁘게 네, 생겼어요. 그래서 막 초록색도 있고 뭐 빨간색도 있고 이렇게 갈색도 돼 있고 있고 막, 정말 예.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딱 보면 거기에 조그맣게 물방울이 있어 그 안에. 물방울. 이 물방울이 10개면 보석보다 더 비싸다. 우리끼리 그걸 정한 거야. 누구의 그것도 아니고. 원래 그 유리 안에 물방울이 있는 건 불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기방울의 숫자가 10개가 되면 드래곤볼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그랬네요.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가장 소중한 게 대단하다. 그랬고 막 찾아가지고 옆에 이제 그 나는 남동생이 있으니까 확인을 받아. 야 10개 맞지? 동생은 또 10개 같은 거야. 10개인지 15개인지 13개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친구한테 가갖고 야 10개 맞지? 근데 동네 형이 있는데 형 이거 맞아 안 맞아? 딱 그러면 그 형이 잠깐만 이러면 이제 미치는 거야. 10개인데? 나 그러면 10개야. 이건 다 이겨. 이 구슬 10개 그 기포 있는 10개를 10개를 또 모아요. 10개를 또 모으고 이 10개를 물에 담가서 100일이 지나면 새끼 그 구슬이 나온다 이거야. 굉장히 진지했어요 정말. 그 새끼 구슬이 나오는 거 이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다. 그때 이제 그 국민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죠. 아니 그런 짓 안 했냐고. 쓸데없이 무슨 야광 이런 거 부처님 야광 이런 거였고 막 가슴에 품고 자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그거 했었잖아요. 자치기 생각나요? 자식 기억나죠. 자치기 기억나 그 할 때 이 자치기가 정말 나는 이 자치기를 정말 잘 하려고 품에 안고 자고 막 그랬었어요. 품에 안고 자고. 안고 자면 잘하. 그 기후 그 공부 잘하고 싶어가지고 책 빼고 자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치기 잘 하려고. 자치기가 이게 굉장히 그 박자감이 좋아요. 예, 그래요. 친 다음에 탁 치는 예, 거예요. 앞으로도 치고 이렇게 되게 앞서가는 예. 게임이에요. 내가 보면 생각해보면. 예. 정말 공을 앞서가는 게. 왜냐면은 골프는 멈춰진 공으로 치는 거지만 자치기는 멈춰 있는 거를 쳐가지고 띄어 올린 다음에 그걸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글로벌 스포츠가 안 되는 어. 거예요. 한국 사람만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외국 거. 사람들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구슬을 셀 때는 반드시 그 전문 용어로 세야 돼. 하나 둘 셋 안 샌단 말이야. 아시죠? 한놈 두시개 석삼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칠이 맞아. 팔뚝이 구봉서 그다음에 십장생인가 이렇게 해갖고 우리끼리 한놈 두시개 석삼너구리만 해서 굉장히 오징어 육개장까지 정하네. 10개가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칠면조. 예? 10개가 넘어가면 십장생. 다시 십장생. 그다음부터 안 하지. 계속 한놈 두시개 석삼 이러면서 막 서로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100일이 지나는데 겁나 과학적이다 진짜. 100일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아니 했잖아. 그다음부터는 11, 12, 13, 14, 15, 16 가는 거예요. 그렇지. 10까지 셀 때까지만 막 이상한 걸로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100일이 지나면 이제 그 유행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치기로 바뀌고, 그 다음에 고무줄로 바뀌고, 딱지로 바뀌니까 나 그 많은 그 구슬이 어디 갔는지 몰라, 지금 생각하면. 진짜 구슬이 이따시만큼 있었다니까요. 엄마가 몰래 다 버렸을 오. 거야. 그리고 참 동네에서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체 주머니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 물체 주머니. 자연 시간에 물체 주머니가 있는데 그 안에 나무도 들어가 있고, 납도 들어있고. 그렇지.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과학적인 거 어렸을 때 그 촉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혀로 해서
설탕하고 소금하고 각설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랬나? 그래서 뭐가 끝나면 다 먹어. 다 먹었어요. 난 이거 기억 안 나는데. 물체 주머니를 몰라요? 그 조개 물체 껍질도 막 주머니 들어가 처음 있고. 들어봐요. 아 그래? 아 진짜로 물체 주머니 몰라요? 아니 저기는 조개 껍질하고 맨날 사는 사람이고 야수님은. 그 안에 조개 우리 껍질 동네에는 물체가 많았거든요. 굳이 그걸 주머니로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 안에 공이 하나 들어있어요. 짬뽕공이라고. 네. 짬뽕을. 그거 생각나요? 물체 주머니 안에서 그것만 끝나 다 그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이 플레이그라운드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공사판이 있었어요. 그렇게 공사판이 많았어요. 공사판이. 그래서 놀이를 놀이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사판에 가갖고 아유. 굉장히 많이 놀아가면서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옛날에 공사판이라고 지금으로 따지면 스카폴딩이라고 하잖아요. 다 이렇게 폴딩을 다 해놓던가 천으로 다 가려놓죠. 예, 해놓잖아요. 펜스 다 쳐놓고. 근데 그 당시에는 공사판에 가서 막 노는 거야. 그래서 네. 합판 이렇게 올려놓으면 거기서 뛰어내리기. 그렇죠. 그래서 못에 찔리거나 막 그런 안전사고도 되게 많이 당하고 막 그리고 그랬거든요. 모래도 많이 쌓여 있어 거기가 공사판이. 그게 모래에서 모래에서 노는 게 많이 제일 놀죠. 재밌죠. 네. 네. 정말 많이 놀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게 뭐라고 못 하나 빼면 빼고 그리고 거기서 석필 같은 걸 주스면 거기서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잠깐만 서초동에 살았다 그러지 않아? 거기 방배동? 계속 공사를 계속 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저기 공사를 할 때 우리가 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뒤꿈치를 딱 하고 한 바퀴 돌리면 요만하게 구멍이 생겨요 땅에. 한 바퀴 더 돌리고 더 돌리다 보면 구멍이 생겨서 애들 4명이서 구멍을 파기 시작한 거야. 왜 내가 구멍을 파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모여갖고 우리가 우정을 테스트한다고 오줌을 싸요 그 안에. 그 엑스파일 그 우정을 약간 테스트한다고. 건달들이 하는 건데 약간 그 알죠? 우리 같이 사는 거 약간 아이들 버전인데 원래는 그 피 섞어가지고 술 마시는 거랑 비슷한 거. 원래는 이게 구덩이 파가지고 사람 하나 묻어놓고 거기 위에다 오줌 싸는 거죠. 연사 스타일. 그러다가 이제 재밌다 낄낄낄 웃고 친구네 집에 또 놀러 가면 그 항상 그 양옥집이란 그 있잖아 마당에 이렇게 있고 스토커가 있고 집에 딱 가면 항상 뭐가 있었냐면 한문으로 된 멋진 붓글씨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묵화나 잉어 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항상 있는 게 용이나 아니면 반드시 호랑이 그림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거로 나는 그 뭐지 그 거북이 말린 거 있잖아 이렇게. 네. 그리고 거북이 말린 거 이렇게. 부잣집은 맞다. 이런 거 있는 집들도 박제 많이 박제 있어요. 맞아. 박제된 거. 네, 피아노 이렇게 위에 이렇게 있고. 거북이 거기다가 말린 애들 그, 많이 저, 봤어요. 그 독서하는 국민 박정. 그래서 보면 제가 지금 어렸을 때 뭐가 있었냐면 호랑이 그림이 굉장히 큰 게 있었어요 집에. 그리고 호랑이가 우스꽝스럽게 민화 이런 거는 눈깔이 막 이만하게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고나 할까 그 올빼미 같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호랑이가. 뭐 달마대사 같은 느낌의 예. 호랑이. 그리고 진짜 호랑이 있잖아요. 붉게 막 이러고 진짜 눈에 막 누렇게 하고 진짜 무섭게. 그래서 어렸을 때 집에 보면 괴종시계가 있잖아요 항상. 왜 그걸 그렇게 다루는지 몰라서 누가 이렇게 주잖아요. 뭐 어디 스탠드바 사장. 그러니까 축 발전을. 그게 일종의 부의 상징 같은 거여가지고 저도 정말 싫었거든요. 그쵸. 그게 왜 시끄러운데. 그거 항상 집에 가면 시간대마다 땡땡 하면서 네. 진짜 그렇게 돼서 저녁에 오줌 말이 오면 딱 나가면 호랑이 그림이 이만한 게 있는 거야. 그 자리에서 바로 쏴지겠죠. 그래서 저 그 호랑이 그림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1975년인가 우리나라 국회가 종로에 있었어요. 원래. 아 그래요? 네. 1975년인가 그때 여의도로 이사를 간 거예요. 아 그래? 예. 예, 여의도 그 허벌판에 그 여의도만 그 국회만 세웠다 그 그렇죠. 기록은 봤는데 예, 예. 종로에 있었던 원래 종로에 지금 서울시 의회인가 거기가 우리 국회였대요. 그래서 항상 뭐지 정치 1번지 뭐 예. 종로 할 때 항상 그런 일이 있는 그렇죠. 거구나. 예. 아. 근데 그 혜태제가에서 기부를 한 거예요. 혜태 석상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혜태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국회 그 건설할 때 공사비가 부족해가지고 혜태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혜태상을 들어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사무처장 했던 국회의원이 혜태제가에 제안을 했대요. 넣어라. 그러니까 혜태제가에서 예 하고 바로 그냥 아니, 넣으면서 그 안에 와인 100병을 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100년 후에 까겠다. 100년 후에 까자. 예. 그리고 2075년에 그 와인을 마시기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와인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와인을 100년 동안 보관할 수 없다는 걸 모르니까 뭐 오래되는 와인은 다 좋다 이런 생각에 그냥 마주랑 100병 넣었겠지.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혜태제가에서 그 오비 맥주인가 예. 주식회사 오비에서 이제 마주왕을 이제 예. 우리나라의 와인을 한번 개발하자. 지금 그 안에 그럼 100병 들어가 있어요? 100병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예. 100년 후에 2075년에 그래서 2075년에 국회의장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고. 그걸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엑스파일 어렸을 때 너 무슨 형이야 너 소독했어 부터 시작해서 그 남의 집에 가면 그 뭐라고나 할까 그 호랑이 그림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로 그 엑스파일을 만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 주제는 엑스파일이었습니다. 엑스파일 요즘에 과연 그 엑스파일이 어떤 엑스파일이 터질지 요즘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가는 거는 뭐 윤석열 엑스파일 요 얘기가 이제 지금 그죠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과연 뭐가 있을까 우리가 정말 놀랄 만한 그런 엑스파일이 숨겨져 있을지 뭐 연예인 엑스파일보다 더 강력한 뭐가 있을지요 아니면 없을지 그거 좀 지켜보는 또 그런 또 맛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엑스파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